TVN 재난예방 특별방송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여기는 장흥댐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유리입니다. TVN의 최우선 가치는 올해도 변함없이 국민 안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오늘 TVN 재난예방 특별방송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여기는 장흥댐입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25분 동안 2024년 을지연습 훈련이 열리고 있는 장흥댐 현장과 또 광주교통방송 스튜디오에서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재난특별방송을 통해 이 댐 주변에서 재난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실제 훈련 상황과 함께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재난 전문가의 도움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댐 붕괴라는 재난 상황을 실제처럼 인식하고 또 대응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재난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김용철 교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잠시 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먼저 지금 이 시간 2024년 을지연습이 시행되고 있는 장흥댐 훈련 현장 연결해서 이 현장 분위기와 관계자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댐에 나가 있는 양종열 뉴스 PD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PD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2024 을지연습 실제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장흥댐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모여 가상 훈련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상이지만 실제 상황인 것처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지금 오늘 어떤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되는지 지금 대형 영상을 통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 들리실 겁니다. 적 침투로 인해서 장흥댐의 수문이 파괴되는 등 이처럼 가상의 재난위기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 훈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부권지사 김동영 고객지원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영입니다. 예, 오늘 여러 훈련 시나리오들이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지금 첫 시나리오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훈련은 남해안을 통해 육지로 상륙한 적 특수부대가 전남 서남부의 용수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해 장흥댐 시설물 파괴를 시도하는 훈련 시나리오입니다. 폭탄을 탑재한 드론 공격에 물을 저장하는 장흥댐 수문 일부가 파괴되고 취수탑에 설치된 폭탄을 처리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됩니다. 댐 정상부에서는 적 특수부대에 납치된 인질들을 구하기 위한 군경 합동작전이 진행됩니다. 인질 구조 후 소방서와 수자원공사는 화재 진압 및 긴급 복구를 시행합니다. 네, 크게 침투, 파괴, 대응, 구조, 복구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댐들이 있는데 해마다 유역별로 또 댐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올해 훈련 장소가 장흥댐이니요. 장흥댐의 어떤 중요성 때문일까요? 예,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줄기를 중심으로 4개의 유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제 훈련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영산강, 섬진강 유역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장흥댐은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무안 등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시설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남 서남부는 가뭄과 홍수에 더욱 취약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댐 수위가 높은 여름철에 적의 공격으로 장흥댐 수문이 파괴될 경우 하류 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지난 22년과 같이 극심한 가뭄 시기에 취수시설이 파괴된다면 지역 산업시설과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이처럼 중요한 장흥댐, 방금 총소리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흥댐의 시설물이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가상 시나리오가 지금 방금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시설 보호를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잖아요. 오늘 훈련은 어떤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예, 오늘 훈련에는 환경부, 전남도청, 장흥군청, 제31보병사단, 93보병여단, 전남경찰청 특공대, 장흥경찰서, 전남소방본부, 장흥소방서 등 11개 기관 150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장갑차 등 특수차량 20여 대가 투입되어 실체와 같은 수준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간접적으로도 지금 오늘 훈련을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중요한 시설물인 여수로가 파괴되고
영상을 통해서도 보입니다만은 적들이 지금 숨은 여수를 파괴한 후에 또 다른 작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 물 문화가 안쪽으로 지금 더 침투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여수로를 가장 먼저 공격을 했다. 그만큼 여수로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여수로라는 게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따지면 관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고속도로로 따지면 그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이고 우리 수문은 톨게이트가 같은 중요한 톨게이트로 역할입니다. 비교를 하면 수문이 톨게이트인데 지금 톨게이트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수로란 게 정확하게 뭐고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 좀 해주시죠. 여수로는 물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댐에서 여수로를 통해서 하류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이 여수로가 파괴될 경우 하류에 침수 피해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사실 여수로가 파괴되기 이전에 이미 상황 전파는 이미 전개가 된 상황이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위급 상황 전파는 주민 안전 부분 그리고 시설 복구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하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댐 하류 각 지점에 위치한 경보시설을 가동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시설물 복구를 위해서는 한라인을 통해서 군부대, 경찰, 소방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합동 상황반을 구축합니다. 장흥댐에서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사전에 구성된 긴급 복구반을 출동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는 2024 을지연습 실제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장흥댐인데요. 간략하게 오늘 훈련은 침투와 파괴 대응, 구조, 복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여수로 파괴 후에 적들이 중요한 다른 시설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 군이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주변으로 하얀 연막이 가득하고요. 정말 실제 훈련이 실제 상황인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실제 훈련 시나리오 중 여수로 파괴 진행되고 있는 훈련 상황 잠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 또 자세한 상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여기는 장흥댐, 저는 뉴스 PD 양종렬입니다. 네, 뒤로 훈련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뭐 비상 상황이라는 그 급박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총소리도 들으셨을 텐데 이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2024년 을지연습 훈련이 열리고 있는 장흥댐 현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들으신 것처럼 장흥댐은 전남 서남부 10개의 시군에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데요. 이 수문이 파괴되면 그만큼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피해가 참 심각할 텐데 이 댐이 붕괴됐을 때 행정당국이나 관계기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김용철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장흥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을지연습훈련 같은 경우는 댐이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적의 특수부대가 댐 시설물 파괴를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적군이 침투할 때 외에도 이 댐이 붕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있을까요? 네, 댐이 붕괴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쉽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댐 붕괴 사고가 전례가 없거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댐 붕괴로 인해서 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적은데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약 2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최악이었다라고 평가되는 게 188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사우스포크 댐 붕괴 사고인데요. 이때 사우스포크 댐이 붕괴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는 콧마우스, 물을 저장하고 있던 콧마우스 물 2천만 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20m가 넘는 급류가 한 시간 만에 하류 22km 지점까지 위치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존스타운 마을을 휩쓸어버리면서 2,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을지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 풍수로 인해서 댐이 붕괴되는 사고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원인이 돼서 댐이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2011년 후지누마 댐, 일본에서 도호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후지누마 댐이 붕괴가 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인도 우타라칸트 홍수는 댐이 붕괴를 시켰는데 그 원인이 눈사태와 빙하가 붕괴돼서 댐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호프 밀스댐 같은 경우는 싱크홀에 의해서 댐이 붕괴가 됐고요. 방금 설명을 드렸던 사우스포크댐 같은 경우는 관리 부실, 구조적인 결함인데 안전적인 물을 공급을 위해서 건설되었는데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면서 좀 복잡해지면서 관리가 좀 부실해서 발생을 했고 또 지금 훈련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쟁 등에 의해서도 댐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진이나 눈사태, 뭐 싱크홀, 빙하 붕괴, 뭐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댐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상황을 직접 겪어본 적은 없어서 그런지 이게 뭐가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지는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댐 붕괴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 댐이 붕괴됐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댐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댐이 붕괴할 때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과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댐 붕괴 전조 증상부터 실제 붕괴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또한 붕괴가 시작한과 동시에 다량의 물이 하류로 흘러내려서 하류 도시 지역에 괴멸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을 드렸던 펜실베니아주 사우스포크 댐 같은 경우는 2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1975년에 중국의 허난성의 반차오 저수댐 붕괴에서 뭐 규모가 좀 숫자가 다릅니다만 17만 1000명 그리고 사망이 있고 1100만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거는 역대 최악의 댐 붕괴로 인한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댐 붕괴 시에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 기반 시설이 마비가 된다든지 산업 및 경제적 손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하고 이걸 원상태로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댐 붕괴의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 풍수해, 지진, 눈사태 등과 결합해서 복합 재난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대비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댐이 붕괴되진 않았습니다만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2020년 8월에 호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섬진강 댐이 방류를 했는데 이때 정보 전달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남원뚝이 붕괴되어서 섬진강이 범람하고 남원시, 구례시, 곡성, 하동군의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약 1,6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군요.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댐 붕괴 전조 증상부터 실제 붕괴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게 참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댐이 붕괴는 하지 않았지만 붕괴가 우려될 때, 그리고 실제로 붕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물이 모두 빠지고 난 이후 이렇게 각 상황별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대응 요령도 각각 다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느냐인데 우선 집 주변과 댐, 주요 하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위험성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의 정보들은 사전 재해 정보라든가 바탕으로 해서 피난 훈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댐이 붕괴 위험성이 있다, 즉 전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붕괴에 대한 위험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명확하게 좀 확립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대피 장소, 대피 경로, 그리고 대피 시에 소지할 문풀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준비를 하고 실제 댐이 붕괴가 발생했을 때 피난 명령이 전달이 될 텐데 전조 상황이 발생했던 그 타이밍에 명령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피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댐이 붕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피난 행동을 실시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피난이 늦어진 경우는 가장 주변에서 높은 곳, 높은 곳으로 일시 피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높이를 정량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 5층 이상은 높은 곳으로 가야 안전하다라고 생각되고 피난하신 후에 구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보를 기울이면서 허락이 있기 전까지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건물의 안전이 최종 확인된 후에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선제적으로 피난 행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을지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장흥댐 훈련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정열 뉴스 PD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2024 을지 연습 실제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장흥댐입니다. 여수로 파괴에 이어서 적들이 저희의 중요한 댐의 기관을 또 폭파시키기 위해서 물 무당관으로 침투를 했는데 저희가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특수부대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취수탑이 인근에 있어서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적에 더 피해를 낳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설 취수탑 이게 이제 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부권지사 김동영 부장님 계십니다. 부장님, 예. 취수탑을 왜 공격할까요? 취수탑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장흥댐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취수탑이 파괴되면 수돗물의 원재료인 원수 공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취수탑은 장흥댐 수문과 함께 물 공급의 핵심이 되는 시설이라 평소에도 저희가 감시 장비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취수탑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오늘 훈련에서 사전에 준비된 영상 자료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취수탑 폭발 그리고 여수로 파괴 이런 부분들의 복구도 지금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방금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또 다리 밑으로 긴급 파견이 됐는데 실제 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복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장흥댐의 현재 저수율은 58%이며 약 1억 1천만 톤의 물을 저수하고 있습니다. 여수로 수문이 파괴될 경우에는 약 2천만 톤의 물이 하루에 일시에 방류되어 탐진강 주변의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방류량을 조절하는 수문은 철제로 된 중량물이며 기계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수문 보수 등 비상시에는 길이 8m, 높이 1.4m의 철제 빔 8개를 수문 앞에 차곡차곡 쌓아서 수문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장흥댐 수위를 고려하게 되면 철제 빔 3개를 설치할 경우에 적파괴에 의한 방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할 때는 타워 크레인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복구 작업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총 방류량을 20만 톤 이내로 제한해서 하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여수로 파괴, 취수탑 공격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사실은 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하는 가상 훈련들 또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댐 안전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과 같이 적의 인위적인 파괴 행위 외에도 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장흥댐에서는 하류 주민들의 방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기상 자료를 활용해 적정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풍수해, 홍수, 지진, 댐 붕괴, 댐 시설 사고, 댐 수질 사고 등으로 세분화해서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매년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풍수해, 홍수, 지진, 댐 붕괴 여러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이처럼 안전한 댐 또 나아가서 물 관리를 위해서 지역민들께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저희 장흥댐을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사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 아군이 적의 폭발물을 무사히 제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차는 국가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 사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확인된 이처럼 위기관리 능력과 협업 체계가
어떠한 재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들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위기 극복의 원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 현장 장흥댐에서 뉴스 PD 양종렬입니다. 네, 모든 대비 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건데요. 오늘 장흥댐에서 진행된 훈련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또 그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건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거일 텐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재난예방 특별방송이 댐 붕괴라는 비상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끝으로 이런 평상시에 재난안전훈련이 왜 중요한지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댐 붕괴는 일반적인 사건, 사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근데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실제 사례를 보면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댐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을지훈련의 테마 같은 보안이라든가 경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풍수의 발생 시기에 댐의 수유 관리, 그리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 체계 수립,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한 피난 명령, 행동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돼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소에도 우리가 피난이나 그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그 교육 또 훈련이 또 실시돼야겠고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안전과 관련된 도움말 함께 나눠주신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장흥댐 훈련 현장에서 을지연습을 함께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전남을 위해 마련한 TVN 재난예방 특별방송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여기는 장흥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유리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